조선 왕실의 주요 의식과 행사를 그림으로 기록한 조선왕조 의궤를 모아놓은 박물관이 왕실 사고가 있던 오대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인 오대산으로 의궤를 옮기자는 운동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설악산과 오대산에 이어 치악산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치악산의 단풍 결정은 오는 23일로 설악산과 오대산에 비해 일주일 정도가 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내 교원 10명 중 6명이 수도권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국적으로 강원도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은 가장 적었습니다. 한시적인 철도 파업으로 강원도를 운행하는 여객열차도 감축 운행이 예고됐습니다. KTX 강릉선은 내일부터 왕복 34회로 운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조선 왕실의 주요 의식과 행사를 그림으로 기록한 조선 왕조 의궤 박물관이 과거 궁중 사고가 있었던 오대산에 건립됐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조선 왕조 의궤를 원래 있었던 오대산으로 환수하는 운동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1895년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명성황후. 혼란스러웠던 전국 탓에 장례는 시신도 없이 2년이 지나서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 비통했던 국장의 전 과정이 꼼꼼하게 기록된 의궤가 현대기술로 재탄생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소중한 기록 유산인 실록과 의궤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조선의 중요한 기록들을 보관하고 또 이를 지켜왔던 오대산 사고가 이제는 박물관으로 후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가 그 왕의 기록지를 보관했다는 곳이구나. 아이한테 설명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환수받기 위해서 7년 정도 많이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은 실록과 의궤가 어떻게 기록됐고 또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일제에 빼앗겼던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를 돌려받기 위한 노력과 과정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황실 도서관에 의궤가 보관돼 있어서 거기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가야 되겠다. 그 해가 경술국치 100년이 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조선왕조 의궤를 원래 있었던 오대산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박물관 건립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잃었던 영혼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고 또 있었던 곳에서 그 문화재는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수준 높은 불교 문화재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성보박물관도 함께 문을 열어 평창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설악산, 오대산에 이어서 치악산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을 만끽하려는 관광객들은 청명한 하늘과 맑은 햇빛 아래서 추억 담기에 한창이었습니다. 정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깊어지면서 치악산 산자락 곳곳에도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맑은 계곡과 울창한 나무가 어우러진 숲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아이들과 나들이를 나선 부모님도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 하하호호 웃어봅니다. 이제 선선해지니까 등산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단풍도 구경할 겸 이렇게 선선한 바람도 맞을 겸 왔어요. 친구와 손을 잡고 따사로운 햇살 아래 산책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초록이 우거진 숲과 맑은 강물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해보기도 합니다. 네, 친구와 같이 치악산에 단풍놀이 왔는데 공기 좋고 맑고 너무 좋네요. 가을입니다. 자연을 벗삼아 단풍놀이 캠핑을 하러 온 가족도 눈에 띕니다. 청명한 가을을 맞이해서 집사람이랑 여기 치악산에 캠핑 왔는데 날씨도 좋고 단풍도 막 물들기 시작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 첫 단풍이 시작된 치악산은 주중인데도 가을을 만끽하러 나온 입상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네, 치악산 국립공원의 첫 단풍은 10월 7일로 작년보다 하루 정도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대산은 14일, 설악산은 16일, 치악산은 오는 23일이 단풍 절정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소속 교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강원도를 떠나서 서울, 경기, 인천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른 시도 교원 중에서 강원도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은 가장 적었습니다. 박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소속 교원 1,87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7.7%가 수도권으로 전출을 희망했습니다. 경기도가 7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46명, 인천 142명 순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교원의 전출 신청 현황에서 드러난 분석 결과입니다. 반면 강원도에서 근무를 신청한 다른 시도 교원은 2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교육 현장을 변화시킬 특성화 정책 그리고 지방 교원을 위한 적극적인 처우 개선 대책을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이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학교에서 2017년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발생한 화재 가운데 43%가 전기적인 원인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 원인별 화재 현황을 밝히며 학교 시설이 낡고 학교마다 사용하지 않은 건물이 증가한 결과라며 철저한 안전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 화재 16건 가운데 전기 원인은 7건, 실화나 방화, 담뱃불 부주의가 3건, 원인 미상 2건, 기타 산불이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에서 심폐소생, 심정지 환자를 이송한 결과 강원은 소생률이 4.4%에 불과해 전국 평균 6.6%보다 낮았습니다.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소병훈 의원은 소생률의 차이는 구급차 현장 도착 시간과 무관하지 않다며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철도 파업으로 강원 지역으로 운행하는 여객 열차가 30%가량 감축 운행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철도 파업 첫날인 오늘 KTX 강릉선은 왕복 48회에서 34회로 감축 운행되고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도 평상시에 비해 30% 정도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화물 분야는 15%가량 운행이 감축돼 물류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급 물류가 발생할 경우 육상 화물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공무원 동원으로 논란이 일었던 횡성 한우축제에 올해는 군인들이 동원되면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축제에서 배제된 횡성축협은 축산기업 중앙회가 운영했던 구이터 판매 보조와 테이블 정리에 군인들이 동원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횡성군은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군인이 동원된 구이터는 개인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어서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횡성군은 군인 동원 문제를 제기한 횡성축협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행사를 취소한다고 했다가 축제 기간 무료 구이터를 운영한 것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제15회 원주 장애인 한마당 축제가 오늘 원주 양궁장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시와 원주 MBC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축제에서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중증 장애인과 장애인 시설 종사자 등 1,600여 명이 모여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을 펼쳤습니다. 원주 장애인 한마당 축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 관심을 넓히고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있는 화장품 수출업체가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고 오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업체는 2년 전 강원도 원주시와 협약을 맺고 300억 원을 들여 기업도시 1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생산 공장을 지어왔습니다.
한 해 2,500톤 분량의 물량을 생산하는 원주 공장에서는 400톤 이상의 의료기기와 화장품을 보관하는 물류 체계를 갖췄습니다. 지역 인재 근무 인원은 60여 명으로 내년까지 20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합니다. 강원도가 주최하는 제7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원주 따뚜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3개 동 5개 관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는 530여 개 국내외 기업 홍보관과 100여 개의 야간 먹거리 시설이 들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강원도는 박람회장 안에 원주 의료기기 전시회와 원주 명품관 등을 조성해 지역 특성화 산업도 홍보합니다. 개막일인 17일에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관계자들이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GTI 경제협력 포럼도 열릴 예정입니다. 군 네이버스 강원 서부지부가 오늘 광물자원공사 실내체육관에서 희망 나누리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0곳에서 700여 명의 아동과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는 아이들이 직접 참가해서 바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왕관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은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의 생활과 심리치료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원주시가 조성된 지 25년이 지난 평원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단계동 평원초등학교 인근 공원에 4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다음 달까지 놀이시설을 새로 바꾸고 가로등과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원주시는 2017년부터 20년 이상 된 노후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태장과 명륜 어린이공원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가 오늘 강원권 장애인 탈시설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지자체, 정책 관계자 등이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원도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과제를 진단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시설 보호보다 지역사회의 돌봄과 보호를 우선해 장애인 당사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드론 레이싱 세계 선수권으로 불리는 제4회 국제 드론 스포츠 챔피언십 대회가 내일 영월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드론 레이싱 랭킹 1위인 김민찬 선수 등 16개 나라 20개 팀 80여 명의 드론 국가대표들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장애물을 통과하는 스피드 레이싱과 메비우스의 띠 모양으로 반복 비행하는 드론 계주 등이 펼쳐집니다. 국제 드론 스포츠 연합이 창립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를 통해 강원도와 영월군은 도민체전 종목 채택 등 드론 스포츠 활성화를 꾀합니다. 평창군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와 교육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국비 5억 원을 비롯해 모두 21억 원이 투입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